오늘 1월 8일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행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 그래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일어난 건 아닌지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란의 핵발전소 인근, 그러니까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근처죠. 여기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요. 총재님은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강대국 오늘 1월 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3년 구형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총재님이 황제가 되신다고 하니까 독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총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산주의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총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인터뷰 가능하세요? 그래요. 예, 오늘도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 주제로 가기 전에 오늘 1월 8일자 속보 3개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오늘 1월 8일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약 180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행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 그래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몇 시간 안돼 공교롭게도 이란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17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 파워게임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비행기 추락 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건 아닌지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일어난 거죠. 항공기가 이륙 직전에 추락한다는 게 굉장히 요즘에는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 추락하는 건 테러자고 봐야지. 근데 뭘로 밝혀졌어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추락하면서 뭔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추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는 화염에 휩싸이면서 추락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안에서 폭발해야지. 그건 아직 우리가 용단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일러요. 미국 CIA가 지금 이란하고 직접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지금 극도로 긴장돼 있으니까 전시라고 봐야죠. 사람들은 이란을 가기를 겁을 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란 공항에 이란을 봉쇄하고 있는 정책이라 봐야 되겠지. 누가 그 이란 공항으로 가겠어요? 바그다드 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야. 이란이 고립되는 거지. 이란 비행기가 한 번 더 추락해봐. 그러면 전 세계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이란 가는 걸 겁을 낸다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 그럼 이란이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또 미국 지질조사국의 속보가 있었어요. 이란의 핵발전소 인근, 그러니까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근처죠. 여기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요. 저번에 총재님께서 이 5.8 규모의 지진은 자연적인 지진이 맞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특히 핵발전소 근처에서 일어났고 또 규모가 4.5인 걸로 보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연적인 지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총재님은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강대국과 연관이 있어요. 이란의 많은 핵시설이 파괴됐을 거예요. 예. 미국의 첨단 무기가 땅속에 들어가서 폭발하면서 지진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지진 폭탄이 있단 말이야. 그 지진 폭탄일 가능성이 많아. 이란 지역이 지진 지역이 아니거든.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1월 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3년 구형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그 사람들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해외에다가 자원 투자를 한다면서 몇십 조를 날리고 국가 재정 운영 나는 전부 반대예요. 그 사람들이 쓴 국가 예산의 60%를 나는 줄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먹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하는 거는 미개국에서는 있는 일이야. 선진국에서는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는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신진도가 떨어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국가 예산은 300조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총재님 공약 중에 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정치인들이 모방해서 뭐 우리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라는 등 해서 총재님의 공약을 간접적으로 뭐 베껴가는 등 그러고도 있기도 하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가 예산을 300조 정도 줄이려면은 예. 국회의원 300명하고 보좌관 3,000명을 무보수로 해야 돼요. 그 국회의원 100명을 하고 무보수로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300조 줄이면 국민배당금으로 국민들한테 한 사람당 20살 이상 150만씩 나눠주는데 보탬이 되죠. 그러니까 또 조세제도를 개혁하면은 또 한 100조가 늘어나죠. 또 상위층들이 세금 탈세하는 게 200조 정도 되죠. 교도소 없애고 벌금형 재산비리 벌금이고 나면 연간 100조 정도 들어오죠. 500만 특수사업자 만들면 세수가 한 100조 늘어나요. 그럼 한 800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국민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20살 이상은 죽을 때까지 150만 원씩. 그걸 주고도 예산이 1년에 한 400조가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방만한 세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 고위직들의 판공비, 국가 고위직들의 퇴직금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그걸 다 바꿀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 돈이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깨끗한데 정치인들이 부패한 거야. 국가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판공비 줄여야 되고 쓸데없는 선심성 공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1년에 예산을 300조 전략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친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돈에만 연루돼 있잖아.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잡아넣는다는 건 이건 신중해야 되는 일. 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든 나는 잡아넣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할 거예요.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정치를 한다는 거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국가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가택연금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몰라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국민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뭐 그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신인도도 좀 생각해가면서 판사들이 재판한 걸 또 너무 대통령이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는 깍듯이 하겠다는 거죠. 총재님, 네.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은 돈이 많은 부잣집들만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게 총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후원금이 있는데 후원금을 받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어요. 후원금이 들어오잖아. 후원금이 한 달에 얼마나 몇천만 들어오나요?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몇천만 원 들어오죠. 한 달에 몇 천만 원? 어.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뭐 또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많이 받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은 많이 못 받는 거고. 그런 건 의미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후원도 받고 국회의원 그 특권도 다 세금도 받고 월급 다 받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예, 파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 국가에 대해서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자기 피가 섞여야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재님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래요. 예, 총재님의 이 3.3 정책 중에 그 정치혁명이라는 정책이 가장 1순위로 올라가 있어요. 정치혁명이라는 정책을 가장 최우선 1번 정책으로 올려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정치가 부패하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교육이 망가진 거거든.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이 정치혁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혁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혼혁명 같은 거. 국가와 국민을 중재하는 게 정치인이거든. 국민을 대리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그러면은 총재님의 3.3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33번까지 그렇게 돼. 총재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총재님 또 3.3 정책의 두 번째 정책이 바로 정당혁명이라 해가지고 총재님은 대통령 되시면 이 정당을
다 해체하고 무소속으로만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정책이 있는데 정당을 해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당 제도는 패거리 정치라. 각 지역을 대표하지 못해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야 되거든. 미용사협회면 미용사협회, 의사협회면 의사협회. 예. 직능 대표도 필요하잖아요. 각 직능 대표가 있어야 되고 지역 대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당이 있으면 정당이 그거를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역 대표도 필요 없어요. 직능 대표도 필요 없어요. 거수기야, 거수기. 당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손들어야 돼. 정당보다는 개개인의 지역 대표나 직능 대표들이 국회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토의하고 한 100명 정도 돼야 가능하지. 한 100명이 모이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미 상원도 100명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정확한 넓이가 100배예요. 남한보다는 200배입니다. 200배 넓이를 가진 땅의 인구는 우리 5천만이니까 그거는 3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에요. 총재님, 미국은 상원의원이랑 하원의원을 합치면은 그래 500명이 넘지 않나요? 아니, 하원의원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죠. 아, 하원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가요? 상원을 통과해야지. 상원을 통과하는 마지막 커튼을 하는 데가 100명이에요. 하원을 통과해봐야 예, 예.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예요. 상원이 정식 국회의원이라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하원의원의 역할은 뭐예요? 하원의원들도 뭘 하지만은 하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상원을 올리는 상원은 좀 빨리 한다는 거지. 어차피 하원에서 해봤자 상원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구나. 허락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은 상원에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상원의원이 300명 있는 거네요? 그래 상원의원이야. 우리 국회의원은 상원이지 하원이 아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이 안 되네요. 영통 넓이는 우리의 200배예요. 우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 예산 낭비. 또 다음 질문으로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또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황제로 즉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예, 총재님께서 그러면은 황제로 즉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는 세계를 통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개천절이 있잖아. 우리나라만 개천절 있고 미국은 건국일 이런 게 있잖아. 그 사람들이 건국일은 남의 땅을 뺏어가 세운 거예요. 우리는 개천절이잖아. 하늘이 내려보냈다 해서 천손민족이잖아. 그럼 우리 개천민족은 우리가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야. 세계를 통일하려면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수한 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이 있는 민족이니까 세계에서 개천절이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개천민족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 황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황제가 있어야 나라가 작은 나라는 영국이 왕이 있죠. 일본이 왕이 있죠. 영국이 세계를 한번 제패했죠. 일본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네. 왕이 있으면은 황제가 있으면 구심점이 좋아요. 구심점이 있고 지속적이잖아. 그런데 왕이 있으면은 구심점이 있는 것도 장점인데 여기 영국도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으니까 왕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황제가 돼야 돼요. 황제. 세계 40개국에서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근데 황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왕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황제의 허경영이 나타났다. 전 세계가 영적 지도자로 부상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나온다니까. 벌써 실제 내가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권능으로 전 세계 부상하면 황제가 딱 되면 아직까지 지금 전 세계 황제가 없잖아. 그러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응? 예. 그러면 한국이 세계 통일을 주도해. 할 수 있죠? 예, 총재님 그러면요. 총재님께서 이제 황제로 즉위하실 때 어떤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런데 그 명분은 그거 네. 내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네. 내 영적 권능이 전 세계에 알려져요. 아, 내가 뭐 예를 들어 수명을 늘린다거나 천사를 넣어주고 건강 에너지를 넣어주고 예. 육체 에너지를 넣거나 예. 빼거나 예. 공간 이동을 하거나 예. 여러 가지 영적 권능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할 타임머신을 하죠. 뭐 이런 것이 세계에 알려져요. 또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우유가 안 썩는다거나 예. 모든 전 세계 냉장고가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면 썩지 않는다거나 전기가 나갔을 때도 냉장고에 썩지 않아. 그럼 전기가 나갈 걸 대비해서 모든 가전제품 회사는 내 사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냉장고는 정전시를 생각해야지. 좀 정전이 됐을 때 내 사진이 있으면 전혀 썩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갈수록 전 세계가 내 영적 권능을 인정한다니까. 아, 예, 예. 그러면서 구심점이 되는 거지. 이러한 영적 능력들도 막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황제가 되는 거야. 현재적인 정책들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따르게 되겠네요. 와, 한국을 따르면서 그냥 한국의 예. 허경영은 황제다. 와, 이 황제가 세계 황제가 돼버린 거야. 와, 너무 멋있네요, 진짜로. 세계 갑자기. 황제가 되면은 전 세계가 세계 통일이 쉬워. 지금 모든
미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싸워 사는 거 저런 거 없어지죠. 그 약소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쩔쩔매고 예.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쩔쩔매고 이런 게 없어지죠. 그러면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세워 등 터지는 형국이라 북한이나 뭐 남한이나 강대국들 탐방운에서 쩔쩔매고 있잖아.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서로 핵개발 경쟁도 없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황제가 나와야 이거를 전 세계인이 내다보고 있어요. 동방의 등불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은 물질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이 지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는 뭐가 지배합니까? 물질적인 대기업들이 전 세계 10대 기업이 다 물러났죠. 영적인 구글이나 무슨 뭐 이런 게 다 지배했잖아요, 이제는. 네, 예.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권세 있고 땅덩이 크고 무기 많은 사람이 지배하다가 이제는 영적 능력을 가진 자가 한 명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죠. 이제는 영적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늘에서 어느 나라에 오느냐? 한반도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대통령들은 고개 납작이 엎드려. 전 세계 국회에 다 에너지를 보내버려요.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비실거려. 네. 뭐 그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총재님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총재님이 황제가 되신다고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나 봐요. 총재님이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독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총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산주의는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잖아. 예. 국민 배당금을 주잖아. 독재가 아니라 내가 물러나고 싶어서 못 물러나요. 내가 물러나면 국민 배당금 못 받을까 봐. 근데 다른 정치인이 나오면 100% 안 줍니다. 안 그럴까요? 아, 맞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 오늘도 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총재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